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16강 한번 봅니다. 토지연구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분리상 토지에서 우리 007% 전리부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에서 농지를 받고 이제 목장 용지를 봅니다, 여러분. 자,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목장 용지로서 규면적 이내의 토지 이렇게 되는데,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적 안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농지는 개인 소유 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달라집니다. 토지용이. 근데 목장은 개인이 소유하든 축산업 법인이 소유하든 토지용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자,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아까 농지 똑같습니다. 목장은 위치 면적을 보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은 아까 위치 면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목장은 그래서 위치 면적을 봅니다. 위치 면적을 보는데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를 봅니다. 그럴 때, 자, 목장은 위치를 보는 것은 개인 소유 작농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적 바뀌면 또 있을 곳에 있었죠. 아까 농지도. 그러니까 있을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자, 목장 용지로서 과세 기준이 속하는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자, 종합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한, 자, 토지 면적 범위 안에 소유하는 토지. 그러니까 뒷동네 얘기는 기준 면적 이내라는 얘기예요. 길게 말이 돼 있지만 결국은 딱 보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된다? 분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자, 요게 목장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위치를 봐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합산이고,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기준면적 이내이고, 기준면적을 초과한 목장용지는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임야를 보면요,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 임야. 그런데 임야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이나 법인이 수용한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는 이게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임야의 경우만 요게 임야는 요게, 자, 조율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보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 임야 밑줄이요. 그래서 기업번 산림보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들이 어떤 거냐? 기업번부터 쭉 비읍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달달달 외울 수는 없고요. 규칙성이 있어요. 되게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있는 임야들입니다. 그래서 기업번에 보니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나왔죠? 법의 동그라미. 그리고 특수산림사업 지구의 동그라미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법 나왔죠? 보존산지 안에 있는 임야요. 자, 이런 것들 밑줄이고요. 자,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 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을 쭉 그어놓습니다. 자, 하여튼 법 나오고 지구 내에 있는 임야요. 니은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 임야 법 나왔죠? 자, 지구 내 그 구역 내 있는 임야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자연권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임야. 자, 법 나왔죠? 그 다음에 지구 내에 있는 임야죠. 자, 이렇게 해서 법의 동그라미 지구 구역 나오면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지구 구역 내 임야. 그 다음에 리을번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밑줄이요. 아까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도, 자, 종중이 수여하는 농지도 조율분리였죠. 종중소 임야도 조율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공익목적 임야로서 A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나왔죠.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요거 조율분리입니다. 구역 내 임야니까 법 나오고, 그 다음에 B번 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에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임야예요. 그래서 법 나왔죠. 이것도 무슨 구역 내는 임야잖아요. 조율분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C, D, E, F 다 이런 식입니다.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예요. 비읍번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비읍번 같은 것은 마지막에 제가 체크를 해줬었는데, 이것도 시험에 25 시험 때, 자, 박스에서 토지용 구분 같은 거 골라라. 그 문제에서 또 이런 것도 예로 나왔었는데, 수도법 법 나왔죠. 구역 내 임야. 자, 그러니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당연히 뭐예요, 이것도? 자, 이것도 법 나오고 구역 내 임야니까 조율분리입니다. 자, 그래서 임야는 원칙 종합합산인데 공익목적 임야만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야 여러분, 자, 임야를 보면 임야는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자, 종합합산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종합합산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분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냐? 주로, 자,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종중 소유 임야. 요거 조율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공익목적 임야, 산림보 육성 등 일정한 공익목적의 임야들이 요게 이제 조율분리상이 되는데, 그럴 때 이 임야요, 무슨 주로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무슨 지구 구역, 자, 구역 내에 있는 무슨 지구나 무슨 구역 내에 있는 임야입니다. 자, 그 지구나 구역 내에 있는
임야예요.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자, 무슨 범나하고 지구 구역내 임야들이 저혈비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달달달 외울 수는 없고요. 이렇게 특징으로요. 근데 시험에서는 물론 지문에 깔려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에 공장 용지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에 공장 용지로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그랬습니다. 공장은 토중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 면적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공장 위치 면적을 한번 보니까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을 보시면요,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쪽에 보시면 공장은 여러분, 공장은 자, 토지용 문제 풀 때 역시 위치 면적을 봅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를 봅니다. 그랬을 때 자, 보시면 공장은요, 여러분. 공장을 보시면 위치 면적을 볼 때 여러분, 공장을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을 보시면 위치 면적을 볼 때 공장이 먼저 군 운면지역에 있어요. 자, 그러면 군 운면지역이면 깡촌이니까 뭐든지 있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군 운면지역에 있고 공장 입지 면적 이내인지 따져보죠. 법령이 정한 기준 면적 이내다 그러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분리 대상이 됩니다. 공장. 근데 공장이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에 있어요. 잘 봅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다.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을 때는 공장, 자, 있을 곳이 있는 거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 지난다니까.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이면 이거 뭐가 됩니까? 분리 대상이 됩니다. 분리.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근데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 있어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지역이면 즉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냐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얘기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얘기합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자, 그러면 이런 데 공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데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다 그러면 자, 있을 곳에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요. 공장은 자, 이런데 공장의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이다 그러면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일 때 우리 뭐로 과세했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했잖아요. 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주의해서 잘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근데 공장이 앞동네 어디로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 용지 나왔다 그러면 볼 것이 뭐가 되냐면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공장은 특이하게도 토지용이 이렇게 분리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에 다 해당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공장 위치 면적 따서 이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동그라미 4번. 그래서 공장 용지로서 공장 입지 면적 이내 토지, 특별시관시 시지역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하는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산업단지 및 그다음에 그 아래줄 공업지역과 읍면지역 및 군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서 길게 돼 있지만 결국 위치가 있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법령이 정하는 공장 입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이게 자, 분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 공장 입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공장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요 얘기는 이제 우리 교재가 뒤에서 이제 편제가 되어 있지만 자,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꺼번에 제가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공장 있을 곳에 있고 주면적 이내니까 분리. 자, 그다음에 있을 곳에 있지 않고 주면적 이내면 별도 된다는 거. 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주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합니다. 공장.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공장 용지처럼 자, 007% 농지 목장 임야를 다 받고 이제 빵 2%요. 자, 빵 2% 공장 용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빵 2% 공장 용지처럼 자, 분리과세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공장용처럼 엄청 많이 다음 페이지 보면 분리과세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범위에서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주로 보면 무슨 공사 소유 토지예요.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갓산정공사, 지역난방공사 공사 소유 토지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밑줄입니다. 과세기준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고 염전에 동그라미 하시고 계속 밑줄입니다.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포함해서요.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는 제외한다. 당연히 그때는 분리상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하여튼 염전, 자, 빵 2% 저율분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장, 염전,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처럼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또 아닌 것도 엄청 많이 있지만 또 22번을 보세요. 22번도 밑줄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토지 밑줄 쫙이요. 얘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27번이요.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범위 27번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자 밑줄이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 터미널용 토지에 이것도 빵 2% 제외됩니다. 그럼 엄청 많이 있지만 찍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찍어서 여태까지 찍어서 몇 가지 딱 했는데 다 제가 찍은 범위 내에서만 시험에 자, 언급이 됐었어요. 이 많은 것 중에서 잘 찍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찍은 거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자, 빵 2% 절비상 토지 0.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빵 2% 절비상 토지 자, 봤고요.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을 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7번이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를 상당히 유한 토지 자, 쭉 봤고 37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아래 보니까 동그라미 7번에 골프장용 토지와 고락용 토지는 얘네들 사치성산 토지죠. 그러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고율 분리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2번에 보면 별도 합산 대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분리상 토지를 우리가 다 봤어요. 이제 뭘 보냐면 이제 우리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보게 되는데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 합산을 여러분 쭉 설명드릴 테니까 잘 봅니다. 자, 많이 이렇게 지울 때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몸을 좀 풀시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공부 순서요. 분리대상 토지 별도 합산을 먼저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보는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대표적인 것은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봅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한번 보시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먼저 대표적인 게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요.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가 요것이 이제 기준 면적 이내일 때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이면 요게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이면 얘는 자, 위치는 안 보고 면적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얘는 면적만 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이다. 기준 면적 이내이면 이것이 별도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입지 기준 면적을 만약에 초과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다. 그러면 뭐가 되고요? 그럴 땐 종합 합산 대상이 됩니다. 볼 것 없이 기준 면적 초과한 면적은. 근데 이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 자, 기준 면적 이내일 때가 별도 합산인데 일반 건축물의 기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다른 공장의 입지 기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 건축물의 기준 면적 요거는 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다가 있죠. 바닥 면적에다가 자, 곱하기요. 용도 지역이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게 용도 지역에 따른 지역별 적용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법령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업 지역은 300, 공업 지역 400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을 우리가 정확히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시험에 나오면 조건에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 곱한 면적 이내면 자, 별도 합산이고 초과하면 종합 합산이 되는 건데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계산 문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있고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배율은 3배예요. 자, 그런데 이 상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고요. 전체 토지는 이게 1000제곱미터예요. 그랬을 때 별도 합산 면적과 종합 합산 면적, 분리대상 면적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먼저 별도 합산 면적은 자, 얼마냐 그러면 별도 합산 면적은 기준 면적 이내가 별도 합산이라며요. 자, 그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고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 곱한 면적이라며요. 그래요. 자, 그러면 600제곱미터가 여기 이제 별도 합산 면적이 되죠. 기준 면적 이내니까. 그러면 자, 전체 1000에서 600을 뺀 나머지 요 400제곱미터는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 합산 면적이 되잖아요. 자, 종합 합산 면적이 되니까 종합 합산 면적은 전체 1000에서 기준 면적 600을 뺀 나머지 4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면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 면적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자
면적 구하는 거 이런 정도 사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규면적 이내면 자 별도 초과면 종합합산이고 그 기준 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율을 곱해서 구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요.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가 있어요. 의제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제하는 토지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엄청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대충 이제 규칙성을 보면요.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냐면 이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내에서는 할 수 없고 주로 이제 일정한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요. 자동차 운전 교육장용 토지. 자동차 운전 교육장용 토지. 자, 여러분 운전학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운전면허 땄을 때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저 처음으로 이제 군대 제대하고서 제대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라 저희 동네 운전학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실 갔더니 운전학원 갔더니 이렇게 자 운전학원에 쭉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주행 연습장, 코스 연습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건물이 있는데 여기 사무실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뭐 사무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무실 딱 갔더니 제 동네 어렸을 때 제 동네 그 여자 후배가 거기서 이제 저 직원 그 사무실 격리 직원으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니까 그 동네 여직원이 제 동네 그 여직원의 후배가 어머 오빠 웬일이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얘가 막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커피도 빼다 주고 저 그 운전 가르쳐 주고 강사분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시설도 안내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처음에 접수하고서 느낀 점이 뭐냐면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일을 이제 그걸 배우는데 이제 운전을 배우는데 처음에 이제 그 처음에는 강사분이 친절하게 해주시더니 그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자, 제가 뭐 좀 실수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원 가는데 셔틀버스 타고 가는데 그 셔틀버스에 어떤 여자들이 방석 안고 가면서 있죠. 담배 두 갑씩을 사갖고 가는 여자들 봤어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저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저도 셔틀버스 내려서 마트로 뛰어가지고 담배 두 갑 저도 사갖고 있죠. 제 차례가 딱 돼가지고 조수석에다가 딱 담배 두 갑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분이 타시면서 뭘 이런 걸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니 그날은 제가 뭐 잘못하고 그래도 처음엔 다 그렇죠 뭐 하하 웃으시고 이래도 허하고 저 하도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운전학원 같은 게 이런 거란 말이지. 자 보세요.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해서 요만큼은 별도 합산 나머지는 종합합산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다 운전학원 하는데 꼭 필요한 토지잖아요. 또 운전학원용 토지요. 자, 운수회사의 차고지요. 자, 운수회사의 차고지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차고지도 맨날 이런 식으로 평소에 예를 들었던 건데 이것도 저 시험에 26회 시험 때 이것도 자 시험에 또 역시 언급이 되는데요. 종부세 문제에서 여러분 보세요. 운수회사의 차고지요. 가보시면 기사분도 관련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고 여기 운수회사에 차고지 가면 차 세워놓을 수 있는 공터 필요로 하잖아요. 공지에. 그래서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일정 면적까지는 이거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일단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 별도 합산입니다. 양가로 2번. 과세기준연재 납세문자가 소유한 토지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토지. 자, 다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 규정에서 재산세가 자 여기 밑줄입니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례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짝이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여러분. 자 어차피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데 토지용 구분하면 뭐예요? 왜냐하면 토지는 합산과세하잖아요. 만약에 동일한 시군구 하나를 구역 내에 A라는 어떤 토지가 있어요. A 토지가 있고 또 B라는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자 면제되는 토지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똑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쳐요. 상가 토지예요. 그러면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자 소유자가 같다 그러면 소유자별로 이걸 합산과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비과세 감면되는데 뭐하러 이걸 합산해요. 그러니까 자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재산세가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되는 토지는 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본다 이렇게 해서 바꾼 적도 있어요. 밑줄이고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편 뭐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시 별도 합산 과세 적용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밑줄 쫙이요. 이것도. 자, 그래서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얘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표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특별시황시 시지역 안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용도지별 정비를 곱해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다. 자 공장 용지가 아까 공장 편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공장이 자 만약에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에 있어요. 도시역에. 그러면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데 있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봐가지고 이게 자 기준면적 이내이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이게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합산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거 이제 2016년에 요거 개정세법 내용인데요. 자,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 있잖아요. 자,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 부속 토지 요것도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요것도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2016년 개정세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것도 세 번째 것도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또 별도 합산 과세했는데 아까 운수회사의 차고지라든가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용 토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그래서 그런 얘기 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래서 다 설명 요것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만 저 동그라미 2번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에서 다음에 원화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적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는 별도 합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떤 토지를 제외하느냐? 요 기역번과 니은번 잘 주의합니다. 취득세 중과상인 골프장용 토지나 고불악장용 토지 안에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골프장 내에 있는 골프장 용지는 고불악장용 토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골프장용 토지나 고불악장용 토지는 사실상산 토지로 고율분리예요. 근데 고불악장 내에 있는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는 자, 요건 고불악장 내에 있는 거니까 또는 골프장 내에 있는 거니까 요 토지 골프장이나 고불악장 내의 토지는 요거는 별도 합산 과세하지 않고 요만큼만 별도 합산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중요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거는 자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이런 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별표시해 놓고 알아두시고 아까 그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 부속 토지 요거요.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요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개정 내용도 자 2번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번 요거 꼭 알아둡니다. 건축물의 시가 편익에 해당 부속 토지 시가 편익에 자 몇 프로예요? 100분의 2%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는 요게 자 뭐가 되느냐? 요게 이제 종합 합산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일반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인데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에서 토지인데 중에서 자 별도 합산에서 제외되는 거 별도 합산 대상이 아닌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게냐면 먼저요. 자 지금 보니까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부속 토지 시가 편익에 2% 미달하는 자 건축물의 자 시가 편익이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그 부속 토지 시가 편익에 부속 토지 시가 편익의 가격이 몇 프로예요? 2%에도 미달하는 거예요. 2%도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100분의 2% 미달하는 저기 건축물 부속 토지. 요건 뭐가 되느냐? 요건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봅니다. 우리가 상업지역 같은 데 가다 보면 공지가 있어요. 자, 이걸 그냥 공지 상태로 놔두면 좀 세금이 좀 부담이 되니까 이걸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허름한 건물 하나 세워요. 이 건축물의 가격이 극단적으로 1천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이 땅값은 만약에 10억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10억짜리 토지가 1천만 원짜리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 봅니다. 건축물의 이 가격이 부속 토지 가격의 몇 프로예요? 2% 미달한다. 그러면 이런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요. 저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보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거 자 나대지죠. 그러니까 뭐가 돼? 나대지는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이요. 그래서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이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요 얘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부속토지 시가편액 몇 프로? 2% 미달할 때 저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인데 이 바닥 면적, 저의 건축물 요거 바닥 면적은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이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에요. 상가 토지로 봐서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합산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만약에 전체 부속 토지가 1000제곱미터고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면 바닥 면적 200은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체 1000에서 자 200을 뺀 나머지 전체 이게 1000이라고 했을 때 바닥 면적이 200이면 자 1000에서 200을 뺀 800제곱미터는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종합 합산 면적이 되는 거고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는 뭐가 되고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산 사례로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요. 용도지에 따른 종비율이 나오는데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이고 자 건축물 바닥 면적 그 기준 면적 어떻게 구하느냐 바닥 면적이 용도지에 따른 종비율 곱한 면적일 때 용도지에 따른 종비율인데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상업지역 같으면 300호, 공업지역은 400호 뭐 이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3번에 자 운수회사의 차고용 토지나 보세 창고용 토지나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대개 자 공지를 필요로 하는 일정한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 더 자세히 보면은 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따가 이제 또 보겠지만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요거 자 여러분들이 철거 멸시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부속토지요. 밑줄입니다.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별도 합산 과세하는 거. 자 개정세법 내용이니까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 부속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 현재 자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 부속토지를 말한다. 얘네들은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하느냐를 꼭 알아야 돼요. 결론. 자, 어느 형의 토지로 별도 합산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 운수회사의 차고지라든가 또 건설기계 주기장 같은 거, 뭐 옥외 작업장용 토지 이런 거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건설기계 뭐 주기장 대여 건설기계를 세워놓는 곳이라든가 또 뭐 이거 고치는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 자 건설기계 대여업을 한다 중장비 포크레인 같은 거 뭐 이런 거 대여업을 하는데 예? 자 공지에다 세워놓고 딱 빌려줘야지 건물 내에 집어넣고서 포크레인 집어넣고 있다가 손님 오면 빌려주기 말도 안 되지 뭐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서 시험에서 찍어서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 막 나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고 주로 자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표현한 업종이고 자, 몇 가지들을 특징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쭉 보다 보면 12번 같은 것을 보면 12번에 뭐 장사 등에나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뭐 공업묘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진 토지. 일반적인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요. 이따 보지만.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공업묘지 같은 것은 영업용 토지죠. 자, 이런 거 별도 합산 과세하고 뭐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16번에 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같은 것도 이것도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별도 합산 과세하고요. 물론 뭐 이런 것들이요.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13번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13번에 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심지어는 자 체육시설 설치 이관한 법률에 따른 현재 골프장용 토지는 제외하고 자 가번에 보니까 뭐 체육시설 설치 이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야. 이것도 25 시험 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가 되냐면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뭐 등등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별도 우리가 분리상 토지와 별도 합산은 다 봤어요. 이제 종합합산상 토지입니다. 종합합산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가 다 종합합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세율 현재 납세의무자 소유형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또는 분리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똑같은 거죠. 밑줄인데 재산세가 비과세거나 면제되거나 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것은 종합합산에서 자, 제외합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어요. 동일한 시군과 하나를 구역 내에 있을 때 비과세 면제되는데 다른 토지와 이거 합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자, 다 배운 거예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자, 농지 목장 중에서 도시지역, 시지역의 도시역 안에 개발지역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역 내동지는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목장도 그렇고 농지도 그렇고 뭐가 돼? 종합합산. 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규면적으로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돼? 종합합산. 3번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그 부속 토지 시가편액이 몇 프로? 2%도 미달할 때 이 저하의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뭐가 된다? 이거 바닥 면적은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그다음에 4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무거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역시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꼭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 3번, 4번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라든가 그다음에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같은 이런 잡종지, 나대지 잡종지는 원래 고향이 뭐였습니까? 종합합산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 3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합산 대상 토지 합산 방법.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토지 합산 방법. 양가로 1번 미출입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미출.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수탁자 고유 토지하고 신탁 토지를 왜 합산해요, 여러분들? 자,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뿐인데 다른 그 신탁한 토지하고 합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양가로 2번 위탁자별 구분된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 경우 위탁자별로는 각각 합산합니다. 위탁자별로는 각각 합산해. 그렇지만 자, 수탁자 고유 토지와는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신탁 토지도 위탁자별로는 합산해. 근데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토지 구분 자, 요거 표로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드렸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재산세 04번에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재산세는 비과세 되느냐 한번 봅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유치한 국지기구 소유 속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에서의 비과세고 국가 등이 수여하는 재산 당연히 재산세 비과세지.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우리도 과세해죠.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고.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 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자, 실질적으로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여전히 자, 연부금 다 치를 때까지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로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수인한테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봐서 이럴 때 누굴 납세무자로 해? 매수 계약자를 납세무자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국가 등의 소유물로 비과세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납세무자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양가로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등이 자, 무료 사용하는 거 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이요.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미출조하기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국가, 지자체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1년 이상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X 여러분들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노원구에서 노원구청에서 내 빌딩을 노원구청 별관으로 1년 이상을 사용해. 그러면서 때가 되면 여러분 세금은 좀 내셔야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1년 이상 무상으로 공짜로 사용하면서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런 얘기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에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자, 공부하시다가 머리가 답답한 날은 자,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래 뭐 슬픈 영화 같은 것도 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오락 영화 같은 것도 영화 보는 것도 괜찮아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또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광란의 밤을 보낸다. 그러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렇게 영화 보거나 드라이브 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자,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자, 하천, 강변, 도로 따라서 쭉 상류 쪽으로 갑니다. 갔더니 자, 제방, 댐이 있고 유지, 호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농업용수로 국어가 있고요. 또 배산임 수탁이니까 묘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미지를 기억한 다음에 랩하듯이 기억하면 돼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식으로 랩하듯이 자, 몇 번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아, 이게 따라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우리 고시학원에서 하다 보면. 하여튼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이래서 몇 번 읽으시면 돼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입니다. 자, 지목이 묘진 토지 같은 것은 사실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지목이 묘진 토지 있죠?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에서는 이거 과세합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를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을 과세하느냐?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율 과세예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자,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합니다. 비과세요. 물론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범죄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단 재산세에서 단 법인묘지용 토지 있죠. 법인묘지용 토지는 자,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법인묘지용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법인묘지용 토지 요 재산세 과세합니다. 재산세 과세.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자, 상업용 토지니까 이거, 자, 돈 받고 몇 자리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자, 상업용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자,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지목이 묘진 토지는, 자, 등록면허 재산세는 비과세합니다. 그렇지 않아 보세요.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부과해요.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비과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사람들이 조상님 묘 다 파헤쳐버리겠죠. 자, 없애버리겠지. 세금 낸다고 그러면. 자, 요즘 그렇지 않아도 조상님 묘 잘 안 돌보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28개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박스 안의 내용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산림보호법 중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법령 규정한 토지. 그래서 기억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 요 동그라미에 통제 보호구역 내 토지, 요 비과세입니다. 단, 또 밑줄이요. 전답과수 및 대지는 제외한다. 즉, 통제 보호구역 내 토지 비과세인데 비과세하는 곳에서 전답과수 및 대지는 제외하는 거니까 뭐예요? 과세합니다. 시험에서 옛날 시험에, 자, 통제 보호구역 내에는 전답과수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바꾼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세합니다. 얘네들은.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용 및 조성 및 관리하는 법에 따라 지정된 최종림 시험님, 림자로 끝나는이며 비과세죠, 여러분들? 예, 최종림 시험님 비과세. 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안이며, 자, 요거 밑줄입니다. 그리고 보존의 동그라미요. 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아니면은 분리과세예요. 예? 무슨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로서 공익목적 임야로서 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해요. 자, 환경지구 안에면은 분리과세. 보존지구,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내에 있는 보존지구 안에면은 이것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면 비과세를 한번 쭉쭉 눈에 익혀두시고요.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합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제 1년 미만의 거예요. 자, 1년 이하가 아니라 미만의 거 비과세입니다. 근데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라도 이게 사치성산, 별장, 고급락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 과세입니다. 중과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고급 오락장이면 건축물로서 과세 1년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한다. OX예요. X입니다. 자, 고급 오락장이면 무조건 과세예요. 사치성산이면. 4번, 5번 같은 것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것도 당연히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 당연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러나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러나 다음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사치성산이면 무조건 과세하고 이런 것들 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든가 그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과세하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05 자, 과세 표준입니다. 재산세 여러분 과세 표준 있잖아요. 재산세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과 세율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율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이제 우리가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다 중요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항상 여러분들 중요하죠. 다른 세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어서 우리가 쭉쭉 한번 또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과세표준까지만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으네요. 자, 과세표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재산세 과세표준 보세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누가 결정하냐면 이거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보통 징수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 봅니다. 항상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순액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방세 세금 계산할 때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자,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계산하느냐? 항상 시가순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항상 자, 재산가액이 과세표준인데 시가순액이고 과세표준을 자, 시가순액으로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개인 소유재산과 법인 소유재산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이것을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하는데요. 자, 요거를 좀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뭐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중요한 과세표준과 세율 이런 것들을 우리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